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바뀌기 직전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대한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고 모든 일이 한순간에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 말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시간입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억지로 이어오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예전 같으면 꼭 참석했을 모임이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정체된 걸까? 혹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 조용했던 시간이야말로 현실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면서 현실이 재배열되기 직전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징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적 모델이며 동시성은 융이 제시한 심리학적 개념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증명하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를 던져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할까? 어쩌면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 징조, 현실이 시끄럽지 않아집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란 무언가가 더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성과. 하지만 자연을 보면 전혀 다른 질서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잎은 오래된 잎이 떨어진 뒤에 돋아납니다. 새로운 계절은 이전 계절이 완전히 물러난 뒤에 시작돼요.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비운 뒤에 채워져요.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듭니다. 괜히 붙잡고 있던 관계가 정리되어 계속 신경 쓰이던 일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해요. 사람은 익숙한 소음에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용해지면 평화보다 불안을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제야 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남과의 비교, 불필요한 인간관계, 끝없는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조금씩 빼앗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뇌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실제로 의식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중요한 신호는 눈앞에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반대로 소음이 줄어드는 순간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기회와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해요.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으려는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현실과 불필요한 긴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현실이 먼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삶이 조용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공허함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실은 지금 오래된 장면을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상하게 힘을 빼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현실이 조용해지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애쓰는 방식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붙잡던 힘이 빠지고 조급함 대신 차분함이 자리하기 시작해요. 이 변화는 얼핏 보면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다음 단계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해요. 현실이 조용해지고
억지로 힘을 쓰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슷해 보이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일이 각각의 사건처럼 보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좋았던 것이고 실패하면 재수가 없었던 것이며 누군가 떠나면 인연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사건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현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 현실이 아니라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달랐지만 관계는 비슷했어요. 직장은 달랐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은 늘 같았습니다. 도전했던 일은 달랐지만 포기하는 순간은 항상 비슷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돼요. 환경보다 더 강하게 삶을 움직였던 것은 내가 반복해온 선택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뇌가 익숙한 사고 방식을 계속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비슷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해요. 칼 융은 의미 있는 우연, 즉 동시성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사건들은 우리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경험될 수 있으며 그런 경험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역시 현실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방향과 태도에 따라 다른 가능성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두 관점은 같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부터 현실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현실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습관과 믿음을 바꿔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징조, 이상하게 잃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패턴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해요. 연락이 끊어집니다. 오래된 관계가 끝나요. 준비했던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목표가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때 말합니다.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잃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성장의 시작은 대부분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는 마른 가지를 그대로 품고 있지 않아요. 뱀은 오래된 허물을 벗습니다. 우리 몸도 낡은 세포를 끊임없이 정리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자연은 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꿨던 선택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얻는 순간보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이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현실은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진다라는 것을. 물론 모든 상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를 앞으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질문이 바뀌는 순간 상실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징조,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쉬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전보다 가볍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말도 금방 흘려보내요.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증명하려는 마음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져서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순서는 반대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비로소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아무리 좋은 길을 만나도 오래 걸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길이라도 짐을 내려놓는 순간 걸음은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의 무게보다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마음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변화는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징조는 모두 나의 인식이 달라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기하게도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현실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것도, 힘을 빼게 된 것도,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한 것도, 무언가를 잃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도 모두 내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바깥 세상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운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정말 운이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6번째 징조.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벽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너무 어려웠던 일이 어느 날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망설이던 전화 한 통을 걸었는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부담스러웠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몇 달을 고민했을 결정을 이제는 담담하게 내려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환경이며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항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이 새로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길은 원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불안, 타인의 시선, 실패에 대한 공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즉 현실이 갑자기 우리를 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 거예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역시 지나친 긴장과 집착이 현실과 마찰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압박이 줄어들수록 선택은 자연스러워지고 현실과의 충돌도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운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세상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막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7번째 징조. 미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변화예요. 예전에는 성공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도 마음은 늘 타인을 향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꿈도 여전히 소중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은 삶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과 점점 일치해 갈수록 삶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공의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삶의 우연들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도 비슷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과 이성이 선택하는 길이 하나로 향할 때 삶은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두 관점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조금씩 길을 내어준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소개한 7가지 징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현실이 조용해지고 애쓰던 힘이 빠지고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워지는 일이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찾아오며 벽이 사라진 것처럼 길이 보이고 마침내 증명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또 반드시 큰 성공을 약속하는 공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운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기회를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은 남들이 우연이라고 지나치는 작은 변화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맞게 자신의 선택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먼저 달라지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조금씩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